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살펴드리는데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었는데요. 증시라는 게 결국은 분위기,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뭐 이런 진리가 계속 생각나는 그런 장이었고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반등 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 이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왔던 코스닥의 대형주 쪽으로 오늘 일단 수급이 왕창 쏠렸고 외국인이 양쪽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을 거의 뭐 싹쓸이 하면서 사다 보니까 상당히 그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날은 뭐 오전에 그냥 막 그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막 담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장이었고 뭐 그냥 아직 안 늦었어요.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매수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던 장이었던 것 같고요. 뭐 업종도 오늘 저는 그 저한테 물어보시는 그 업종들마다 뭐 걱정 말고 팍팍 사시라고 막 그랬는데요.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뭐 특히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뭐 걱정할 일이 전혀 없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을 어제 오늘 뭐 담았다면 어제 오늘 뭐 그 좀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 공포심을 이기고 샀다면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을 거고요. 오늘도 이제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쟁 이슈가 이스라엘이 많이 이제 그 좀 참고 있는 그런 느낌. 거기다가 이제 이란에 대한 간접 제재, 경제적 제재 쪽으로 국제사회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죠. 이제 전쟁은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번 이슈 자체는 끝난 것 같고요. 새로운 뭐 폭격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금리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금리는 지금 일단 9월까지 시장의 기대가 좀 뒤로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을 그저께인가 보여드렸죠. 그저께 보여드렸죠. 그 페드워치가 좀 9월까지 밀렸는데 저는 9월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추세로 보면은 12월 정도 좀 12월을 넘기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9월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11월이냐 12월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올해 말까지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올해 올해를 넘기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4월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6월 정도, 뭐 아니면 11월에 대한 기대가 이제 살아 나올 수 있는 5월 정도에는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5월에는 반등세가 좀 약할 수 있겠지만 6월에는 또 반등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월, 6월 뭐 이맘때쯤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나요? 지금 이제 4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5월 이제 15일까지는 우리는 이제 5월 15일이 그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5월 16일이 되겠지만 1분기 그 분기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의 뭐 실적들, 매출, 영업이익 등등이 나오고 뭐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이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적어도 이번 달 4월 이제 거의 반 넘게 지나갔으니까 5월 달에는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상반기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움직일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금리 인하 때문에 하반기에 움직일 건데 어떤 종목들이 주도할 거냐? 1분기에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유추한 하반기에 잘가래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지금 이 요동을 치고 있는 지금의 증시를 잘 버티는 분들이 결국은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남은
뭐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뉴스 소개해드리면서도 뭐 실적 얘기를 했고, 당연하게 지금 항상 연초부터 1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항상 실적이 시장의 가장 최우선의 주제가 됩니다.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올해 하반기에 잘 갈 종목들 찾으면 됩니다. 3분기 실적주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거의 맞을 겁니다. 지금 4월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이제 시장에 좀 짓눌리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무거운 분위기가 결국은 금리인데, 금리가 올해 하반기에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그러니까 9월이라고 좀 하지만 9월보다 조금 늦어진다고 우리가 기존의 추세대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11월 아니면 12월인데, 그러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는 건 5월 아니면 6월부터 시작될 거고, 그때쯤이면 3분기가 시작되기 코앞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나아가 하반기 실적, 뭐 조금 더 나아가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가 하반기로 갈수록 나오겠죠. 실적에 대한 기대가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아마 장세가 진짜 곧 나올 거고요. 이번 이 급락에 이은 이 반등이 이제 오늘 뭐 나온 거는 최근 급락세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 같은 거, 외국인 수급이 워낙 빠지다가 채워 넣는 그런 부분에 막 급하게 채우다 보니까 이제 아주 강하게 움직였는데, 자, 여기까지는 뭐 최근에 빠졌던 걸 넣었다고 치고 이제부터 어떤 게 잘 갈까? 아마 그것도 실적에 대한 기대일 거라고 봅니다. 그 강도가 뒤로 갈수록 강해질 거라는 것 뿐이죠. 뭐 지금 하반기에 잘 갈 거라고 예상되는 업종.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면요. 어제 그 네덜란드 ASML 기업이 너무 중요한 업체인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구촌의 반도체 업체들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업체가 또 있는데, 그게 TSMC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TSMC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어닝 서프라이즈 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실적을 발표했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ASML도 그렇지만 뭐 미국 업체들도 그렇고 뭐 생각보다 별로네 하고 있는 와중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해서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는 어제는 악재였지만 오늘은 또 호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역시 반도체는 지금 아직도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잘 갈 수밖에 없는, 앞길이 좋을 수밖에 없는 업종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뭐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이 대형주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 어떤 호재성 소식들이 뭐가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쫓아서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문제는 이제 2차 전지가 우리 코스닥에 이제 곧 에코프로도 돌아오고, 이제 에코프로 BM 이제 지금 있고, 이제 오늘 코스피 쪽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채워 넣는 것까진 좋은데, 자, 이제 다음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고, 그래서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미리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너무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는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바닥 부근이라는 거는 확실하고, 오늘 반등이 많이 크게 나온 것도 너무 겁을 낼 필요 없이 이제 바닥 부근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좀 매수해놓고 오늘같이 튈 때 추가로 어느 정도 비중을 더 늘리는 뭐 이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도 ETF 사기에는 너무나 좋은 매력적인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이오 2차 전지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딱 좋은, 아주 매수를 시작하기에 아주 딱 좋은 날이 아니었을까, 어제 오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뭐 신청을 4종목을 해주셔서 4종목을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770종목이 올랐고 127종목이 빠졌으니까 오늘 상승세 굉장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코스피
1.95% 올랐고 코스피 100이 1.71. 오늘은 대형주도 좋았지만 중소형주들이 더 좋았고 2600포인트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50포인트 넘게 올랐어요. 코스닥은 1306종목이 올랐고 243종목이 빠졌습니다. 2.72%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3.04 코스닥 150이 3.04 올랐으니까 대형주들의 흐름이 아주 좋았다는 거. 오늘 코스닥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3%보다 높게 한 4% 이상이 나왔어야 만족스러웠던 하루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 5천억 700억 넘게 매수를 했고 기관은 247억 원어치를 샀죠. 개인만 팔았고요. 코스닥도 개인만 팔았고 외국인이 매수를 주도했습니다. 선물지수 0.3%대 오르고 있죠. 지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환율은 1%가 빠져서 1372원대까지 빠른 속도로 다시 안정선을 찾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3% 넘게 하락하면서 82달러대. 이런 거 보면은 증시가 안정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그걸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그죠? 점점점 시장이 반등할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를 그저께인가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지금은 종목이 어떻게 가냐 마냐 이거보다는 적어도 시장이 어떻게 그 재료를 소화할 거냐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판단 이게 더 훨씬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어제 그제 최근에 계속 그 전쟁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시장의 분위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엉뚱한 전혀 반대되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잖아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러기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소식도 좀 이 다양한 소식들도 읽어야 되고 봐야 하고 또 뭘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신문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외신도 많이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리포트들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아주 세상을 읽는 게 더 지금 중요하지 않았을까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코스피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등에 따른 원화 변동성 완화 기대감으로 원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폭 확대로 전기전자주와 경기순환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코스닥은 시총상위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그리고 환율 급등세 진정으로 상승폭 확대 이런 제목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연기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며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한국은행 총재의 환율 안정화 가능 발언에 환율 급등세 진정, 또 TSMC의 호실적의 상승폭 확대, TSMC 얘기가 여기 나왔네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기반으로 일반 전기전자와 기타 서비스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HBM 경쟁 심화로 웨이퍼 테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보면은 오늘은 현대차, 기아 두 종목이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을 빼고는 다 올랐는데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5%대, 삼성 SDI도 5%대. 2차 전지들이 좋았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3%대, 셀트리온도 3%대. 오늘은 2차 전지와 바이오 최근에 많이 빠졌던 업종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는 지금 정지니까 빼고 다 올랐습니다. 시총상위주들이. 일단 알테오젠이 9%대, 삼천당제약도 9% 정도 올랐고요. 에코프로 BM이 6%대 올랐습니다. 업종은 코스피가 철강금속이 가장 좋았는데요. 하이스틸 18%대, 포스코 스틸리움이 10%대, 사마알미늄이 8%대 올랐고요. 자, 섬유의복 어제 제일 좋았는데 섬유의복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도 올랐죠. 0.34. BYC와 BYC 우선주 일정 실업이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제일전기공업이 상한가, 그린리소스 16%대, JNTC 8%대, 에이템, 에이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7%대, 6%대 올랐고요.
그리고 방송 서비스가 제일 안 좋았는데 역시 0.15 오른 게 제일 안 좋았네요. 스튜디오 미르가 3%대, CJENM도 약보합이었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한미약품이 6%대, 신풍제약 우선주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동성제약과 JW 중해제약 EUB가 약보합 정도였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 상한가, 펩트론 21%, 바이넥스 17%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브리치바이오 테라피틱스 13%대 제일 많이 빠졌고, 태고사이언스가 두 번째인데 2%대 빠졌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정말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꼴보기 싫은 얼굴이죠. 제롬 파월. 입만 열었다 하면 지금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지금 그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니죠. 이제 CNBC가 보도했군요. 연준이 내년 3월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그러니까 올해 12월도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것도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 미국이 지금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탄탄하게 나오고 물가 인상률이 빠른 속도로 빠지지 않는다면, 떨어지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가 좀 더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시장의 예상치가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1년 3개월째 나오고 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올해 안에 한다는 쪽이 아직은 우세합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 기사의 시사점은 아직도 좀 더 뒤로 밀릴 수 있어. 9월이 아니라는 거죠. 9월까지 기대가 이제 밀려 있는데 그거보다 더 뒤로 갈 수 있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TSMC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자체는 18일 날 나왔는데 이제 오늘 그 컨콜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콜이 오늘 있었는데 뭐 자세히 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매출액도 24년도 1분기 가이던스보다 높게 나왔고, 또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 뭐 이 정도는 아닌데, 이제 사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래도 지금 계속 바닥을 기고 있던 반도체 대형주들, 세계적인 기업들이 하나둘씩 그래도 그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도 나오고 해줘야 반도체가 업황이 뭐가 좋아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어제처럼 뭐 막 세계적인 기업들이 막 40% 가까이 하락하고 그랬잖아요, 실적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TSMC가 이제 굉장히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거를 이제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뭐 가이던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이던스의 중요한 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매출액이 어떻고 이거보다는 오른쪽에 2쿼터 24년도 2분기의 가이던스가 이제 19.6에서 20.4 이 정도, 이게 빌리언이니까요. 이 정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지금 1분기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거보다도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거를 충족을 시키느냐? 그러면은 진짜 엄청난 속도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거죠. 그리고 TSMC도 이제 하나의 지표 같은, 반도체 업체의 지표 같은 역할을 하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가 될 건데 좋은 그 실적 흐름이 올해 2분기까지 이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TSMC도 그렇고 어저께 나왔던 뭐 L이죠. ASML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는 테슬라 실적 발표,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실적 발표를 아주 뭐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MSCI 5월 그 편입 예상 종목 5월 리밸런싱에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이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 엔캠 요 세 종목이 편입 확률 90% 아닐까 하고 증권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지금 어제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MSCI 이 정기 리밸런싱 때는 아주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이제 좀 예상이 계속 바뀌긴 하는데 처음에 이제 여기에 편입이 될 거라고 예상했다가 빠진 종목들도 좀 있죠. 지금 두산로보틱스도 거론이 안 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편출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한원시스템, 강원랜드, 삼성증권, 금호석유, 현대건설. 이 종목들이 적어도 2개, 많으면 6개 다 이렇게 빠질 거고, 또 하나는 KT가 편입 비중이 축소될 거다. 그러니까 축소되면은 팔아야 되잖아요.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되니까 매도 충격이 좀 있을 거다. 그래서 들어갈 종목, 빠질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잘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종목 말씀을 주셨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5,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5일 만에 일단 많진 않지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투와 연기금이 샀는데요. 31만 7천 원, 30만 원대를 단숨에 돌파해서 최근 3일 동안 하락한 것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전고체 만드는 2차 전지 이제 관련 주인데, 오늘같이 이제 2차 전지들이 반등할 때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죠. 주식 분할, 이제 주식을 5대1로 액면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4월 23일부터 다음 주잖아요.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거래가 정지가 되고, 새로운 이제 주권, 이제 5대1로 분할해서 이제 받게 되는 그 신주를 5월 2일 날 상장한다. 이렇게 계획이 1월 24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전에 에코프로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식 분할한다는 거는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입니다. 호재. 그래서 지금 일단 시간외를 먼저 보면, 그러나 오늘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매도 수익 실현 물량이 시간에서 나온 것 같아요. 0.47% 1,500원이 빠진 31만 5,500원. 자, 그러면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보면은 1월 말에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급등하죠. 1월 말부터 쫙 급등합니다. 대략 17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에서 출발해서 40만 원대, 41만 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100% 올랐으면 32만 원쯤 되니까 한 50% 정도 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2배 반, 2.5배가 오른 거죠. 그리고는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2배 반이 올라간 것이, 그러면 1월 말부터 딱 올라갔는데, 이게 그러면 이 주식 분할하는 그 이슈를 얼마나 반영한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뭐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전망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2.5배면 많이 반영한 거 아닐까요? 액면 분할해서 2배 넘게 올라간다. 물론 액면 분할만 가지고는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전고체 2차 전지라는 것이 길게 보면은 잘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업종인데, 2.5배가 올랐던 지점까지는 과하게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2주쯤 전에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신청해 주셔서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뭘 말씀을 드렸냐면, 옆에 초록색 선 60일선인데 그 60일선 지지는 받을 거다. 이 정도는 더 밑으로 빠지지 않지 않겠느냐,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딱 파란색 음봉 나왔던 날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면 그 전날이거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0일선 지지 지금 받고 있죠. 많이 올라가고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호재가 나와서 급등해 놓고 다시 실적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너무 과하다 하면서 좀 빠졌다가
60일선까지 급락 밀렸죠. 40만 원대 초반에서 다시 27만 원대까지 밀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러면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살만한 가격이 아닐까? 또는 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60일선 아래쪽에 60일선 가까이 붙으면 매수. 그다음에 위쪽에 노란색 선이 또 누르는 부분 21선 가까이 붙으면 약간 수익 실현 뭐 이런 정도의 전략이 지금은 좀 좋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상황에서 60일선과 이 노란색 21선 자리를 딱 알려드리면 61선은 29만 원입니다. 오늘 저가가 29만 5,500원, 어제 저가는 29만 2,500원. 29만 원을 깨지 않아요. 61선 지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21선은 어디죠? 21선은 33만 원이에요. 지금 31만 7천 원이죠. 그러면 한 13,000, 이제 올라가게 되면 13,000원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나 33만 원 언저리, 33만 원 뭐 그렇게 되면 좀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매물대가 길게 뻗어 있는 매물대 33만 5,500원입니다. 매물대 최상단이. 그러니까 33만 원 딱 넘으면 비중을 축소, 약간 일정 부분 수익 실현 뭐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야, 정말 많이 빠지다가 외국인이 팔다가 오늘 3만 1,000주 샀고요. 기관이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딱 금융투자가 사고 있는데 주가가 6만 2천 원대까지 밀렸다가 6만 4,500원으로 1,900원 회복을 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지금 엔터주 어제인가요? 뭐 엔터주 관련된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결국은 수급이죠. 수급과 실적이죠. 그래서 수급 봤으니까 실적을 보면 올해 매출액이 11% 상승, 영업이익이 12% 상승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도 11, 12, 내후년엔 7, 그리고 영업이익은 5%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실적이 아주 기분 좋게 뭐 투자할 만한 매력을 뿜어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는 75%, 재작년에 66% 급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급성장세가 제동이 걸리면서 이제 안정세로 접어드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시간에 보면은 0.16% 100원 더 올라갔습니다. 64,600원. 그러면 일봉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 7월 14만 원대 중반, 14만 6천 원대 찍고 6만 4천 원이니까 반토막도 더 났죠. 지금 길게 오래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고생이 심하실 걸로 보입니다. 실적 상승, 어떤 돈을 아주 잘 버는 성장주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빠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되면 다시 그 주가가 좀 빠집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조금 올라갑니다. 작년에도 12월에 반등했던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자, 길게 펼쳐보면 일봉을 작년 1월부터 2023년 1월부터 쫙 펼쳐놓으면 딱 작년 1월에 6만 2천 원 정도의 저점이 있었고요. 지금 어제 저점을 찍었습니다. 거의 똑같이 일치했어요. 200원인가 100원 차이로 일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 작년도에 바닥 찍고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때는 실적 기대가 작년도 실적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었던 때고 지금은 실적 기대라는 게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위쪽에 보시면은 초록색 선 하나가 내려오고 있고 21선 노란색 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21선은 6만 한 8천 원, 6만 9천 원, 8천 원 정도 되는 자리고 61선은 7만 한 2천 원 정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21선에서 또 다시 살짝 밀리거나 아니면 21선을 돌파해도 61선에서 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JYP 엔터테인먼트를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면 신규 매수 권장하고 싶어요. 너무 자리가 좋으니까. 그런데 짧게 가져가자. 이거는 길게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샀는데 또 생각지 못했던 호재가 어떤 뭐 또 다른 뭐 슈퍼스타가 탄생할 수 있는 엔터주의 특징상 그러면
어우, 생각보다 또 훨씬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매도하지 말자. 자, 이겁니다. 지금 사 마라. 사요. 사세요. 사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자리니까요. 다만 나눠서 사자는 건 뭐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대하면 될까요? 한 3분의 1 정도는 68,000원대 이런 정도에서 짧게 수익 내고 잘라버리고요.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한 60일선 71,000원, 2,000원대 정도까지 갖고 가고요. 거기서 좋은 흐름이 더 나오면 나머지 다 들고 가자고 말씀드리고요. 그게 안 되면 나머지도 역시 수익을 그때쯤 실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좀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이 부담인데, 다만 좋은 흐름으로 갈 때는 뭐 너무 일찍 잘라버리지는 말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 HPSP입니다. HPSP 뭐 반도체 종목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한국판 슈퍼을 매물로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군침 흘리는 HPSP 해가지고 모 신문사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단독 보도를 냈죠. 그런데 회사에서 4월 16일 날 해명을 뭐라고 했냐면 사실무근이다. 뭐 추후에 다시 해명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완전 완벽한 오보라면 투자자들은 이 언론사 뭐 손해 보신 분들은 뭐 몰려가야 될 거고, 아니라면 뭐 수익을 내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싶을 정도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어떻게 앞으로 뭐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뭐 진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회사의 사실 그 여부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고,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 결국은 실적을 봐야 되는 거죠. 실적 이슈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HPSP 실적 기대치를 보니까 작년에 11% 성장에 그치는 별로 안 좋았는데 올해도 14% 성장에 그치면서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죠. 이게 핵심인 것 같고, 다만 내년에 63%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HPSP도 올해의 하반기 정도에 잘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조금 더 더딘 흐름을 보이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는 보합을 기록했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한 2월 중순 63,900원 찍고 지금 44,000원까지 밀렸으니까 좀 많이 빠졌고요. 매물대 하단을 보면 41,000 몇백 원 정도, 42,000원 정도에 올해 1월에 횡보했던 자리, 그다음에 이번 주에 바닥, 이런 게 이제 매물대하고 이제 겹쳐 있죠. 42,000원 정도에.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지금 저점이다, 많이 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스토캐스틱도 과매도 구간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종목이 되겠는데요. 크라우드 웍스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기관이 최근에는 사고 있고,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외국인이 사고 있고, 또 개인도 많이 사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어제 오늘 주가가 반등하면서 3만 원을 딱 돌파했네요. AI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사업 부문이 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 비중이 69, 한 70% 정도 됐는데 22년도에 65%로 줄더니 작년도에는 48, 49% 정도로 줄었고, 교육 사업과 기타를 합쳐서 50%가 되니까 AI 본업이 점점점 비중이 줄고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AI 업체라고 하고 매출도 늘고 있는데 교육 사업 분야가 워낙 크게 올라가고 있는 크라우드 아카데미라고 하는 교육 사업 부문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워낙에 좋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뭐 매출액이 101.6, 영업이익이 76%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변동 공시가 나왔는데, 매출액이 변동된 이유, AI 데이터 및
LLM 모델 개발 수주 증가, AI 전문가 교육 사업 성장에 따른 매출 증가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 초였나요? 네이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인텔이었나요? 이 데이터 센터인가요? 이걸 어 협력 사업을 한다, 짓는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실적이 워낙 가파르게 좋아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AI 얘기 나오면은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는 합니다. 시간에 보면은 0.17% 50원 빠졌네요. 3만 5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 보면은 반짝 주목받을 때 쫙 올라갔다가 다시 쫙 빠졌다가 다시 반짝 주목했다가 빠졌다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또다시 뭐 28,000원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이게 이제 올해 1월의 저점 자리였는데요. 그 저점에서 더 안 빠지고 이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 오르면서 일단 11선 누르던 거는 돌파했고 21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 위쪽에 21선 위에 또 121선 그 위에 61선 그 위에 매물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가파르게 이걸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 28,000원 정도가 바닥이었던 것도 맞기 때문에 AI들이 이제 종목이 미국의 뭐 엔비디아 지금 어제도 엄청 많이 빠졌는데 이런 것들이 회복세로 돌아서면 그러면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선물 지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가 117, S&P 500이 16.75, 나스닥이 69.5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개장이 40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다우가 82, S&P 500이 10.5, 나스닥은 42. 상승폭을 확 줄였네요. 지금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어제도 그랬지만 초반에 조금 좋은 흐름 나오다가 또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제 상승 출발한 다음에 확 밀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일단 흥미로운 상황에서 미국 증시 선물 지수는 상승폭을 조금 제한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내일 금요일인데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일요일 이번 주 주말에 3분기 실적 기대주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아주 시장이 막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너무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 엄청난 아마 절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시장이 원체 전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실적 기대주 3분기 실적 기대주를 정리해서 뭐 아주 타이트하게 딱 만들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맞춰서 또다시 이제 하반기에 대비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